다가오는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고민을 들어줄 대나무 숲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곳의 다음 손님은 바로 당신입니다. 황 박사의 쓰담쓰담 상담소.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 마음 읽기를 통한 진정한 자아 찾기, 쓰담쓰담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연세대학교 전 교수이자 황상민 심리상담소의 멋진 소장님이죠. 황상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왕따 문제로 정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각종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다툰 것 같은데 항상 혼자 있습니다.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아이가 항상 외로워합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저 초등학교 때는 왕따가 있었어요. 이런 집단 따돌림이. 네. 박사님 어릴 때도 있었나요?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못 느끼셨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맞아요. 네. 사실 분명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왕따 대상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박사님은 되게 밝으시잖아요. 밝고 재밌어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아, 그랬어요. 그 생각하죠. 네. 네.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그리고 항상 외롭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항상 저 주위에 동엽 씨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저 흉내를 내면서 상민아 너는 참 신기하다야 이런 거.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네. 왜 그러니 별로 신기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걔네들을 왕따시켰죠. 가끔 보면은 한 친구가 반 전체를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친구들이 어울리려고 해도 딱 거리를 두며 벽을 두면서. 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마음으로 지냈죠. 자, 오늘의 주제는 자녀들의 왕따 문제예요. 네, 작년에 일어난 중학생 추락 사건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동급생 4명이 한 학생을 옥상에서 아파트 옥상이죠. 그래서 무자비하게 폭행하다가 그 친구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왕따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급생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잘못된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이 행태가 왜 이렇게 벌어질까? 근데 사실 궁금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왕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동급생끼리의 폭력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피해 학생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이 동급생들은 추락 직전까지 잔인하게 구타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 행동이지 이걸 왕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싶은 게 이 네. 친구가 만만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오랫동안 이렇게 옥상에도 아파트 옥상 데려가서도 때리고 살려달라는 데도 때리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동등한 입장이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렇죠. 만만하다는 표현 말대로 보통 이게 뭐 동급생이 있고 우리가 또 뭐 실제로 어떤 조직에서 특정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질 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항하거나 만일 그걸 거부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4명의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고 싶은데도 얘가 따라오라고. 그러면 안 가면 끌고 되잖아요. 끌고 가면요. 끌고 가면 그거를 마치 뭐 이 길거리에서 이상한 남자가 또는 이상한 여자가 동엽 씨를 끌고 가면 동엽 씨는 그럼 따라갈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네. 그 어떤 모르는 위압감 때문에 일단 야 화장실로 따라와 그러면 내가 왜? 그러면 네 돼요. 화장실 갔는데 내가 왜? 따로 일단 옥당이도 따라와. 옥당이도 가. 그리고 안 가면 되죠. 근데 저 이게 쉽지는 않을 학교 것 다닐 같은데. 때 생각해 그렇죠. 보면 그 반 안에서 보면은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어우 어른보다. 잔인하죠. 왜냐하면 잔인하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저희 때도 좀 순진하고 이렇게 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막 밥
김이나 이런 거 점심시간에 막 네. 바닥에 이렇게 흙에 묻혀서 먹이고 막 이런 것도 저 본 적이 아, 있어서 설마. 아니 저희 때 그건 그랬었어요. 있어요? 우리 흔하게 때도요. 있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네.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도시락을 먹잖아요. 네. 그때는 또 뭐 지금처럼 보온 도시락 이런 게 없고 그렇죠, 사각 그렇죠. 도시락 네네네네. 있죠. 네. 사각 도시락 그거를 이제 먹으면 점심시간에 아이들 막 뛰어다니면 먼지 많이 탁 나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먹을 때 도시락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열지 않고 제가 먹는 부분만 딱 아 깔끔해. 예, 그렇죠. 그리고 먹어가면서 뚜껑을 조금씩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 이상하잖아요. 남자애가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럼 와가지고 이제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해요. 그리고 뭐 심지어 저 먹는데 자기 젓가락 대고 네. 그럼 하나 먹자 이러고 먹거든요. 네. 그러면 딱 가가지고 걔를 다 줘요. 너 먹어. 아. 그러면 걔가 갑자기 움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그냥 탁 듣고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러고 치고는 살이 많이 쪘네요. 아, 그럼요. 그거 치고는. 나중에 다 혼자 챙겨 먹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아, 이제 혼자 먹어서. 반에서 친구들이 네. 이렇게 계속 괴롭히다가 그런 걸 당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 옥상으로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에서 있을 때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게 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바로 심리가 그거예요.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되듯이 네. 누군가의 강제적인 힘에 그 범위 안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지키는 거는 내가 왜 제 힘에 끌려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 않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대요. 네. 왜 호소를 해? 지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라는 질문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그렇게 강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의식을 가지거나 자기라는 거를 인식하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예, 좀 어린 봐줘, 나이잖아요. 네. 도와줘 이러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너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이야기를 해.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먼저 너가 싫은 건 싫다고 해. 네. 너가 원하지 않는 건 싫다고 이야기해야 돼. 보통 우리가 여자 아이들, 딸들 교육시킬 때 네. 누군가가 너가 원하지 않는데 너 몸에 손을 댄다. 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명을 질러. 거부해. 라고 이야기하지. 무서워요. 이렇게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가 네. 교육시키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 거절을 못해서 뭐 따라와 이러면 그냥 따라가고 끌려다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일어나면 우리는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너 바보냐? 왜 그렇게 따라갔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 너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또 그렇게 교육시켜놨더니 엄마 앞에서 엄마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할래. 엄마 이러면 앞에서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이 버릇없는 것 이렇게 또 야단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부모가 진짜 자녀가 왕따를 안 당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끊임없이 아이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걸 권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집안에서 아이가 행동하는 거하고 집 밖에서 행동하는 게 다르길 바라시잖아요. 그러게요. 네네네. 그러게요. 그럼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착한 애들이. 착한 애들이요. 그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네. 다른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행동하려고 한다라고 멋있게 표현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서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되게 이제 주인님의 선의에 기대가지고 내가 종으로서 잘 살아가겠어요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게 돼서 다른 이런 사람의 일이 좀 눈치를 많이 그렇죠, 보는 친구들. 그렇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선의는 있으면 고마운 일이지만 네. 그걸 기대지 말고 너가 원하는 삶을 너가 스스로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보통 우리가 자의식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네. 이야기하면 자아 개념, 셀프 이런 것들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 나한테도 부모예요.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독립적으로만. 그렇죠.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아이가 진짜 잘 살아가려면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내가 잘 키운다고 부모가 생각하는 거는 네. 독립적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이는 내 마음대로 키워야 되고 내가 원하는 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뭐 욕심이랄까 기대하고 그쵸. 이게 상충하는 거죠.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길 바라잖아요. 밖에선 또 독립적으로 그러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본인이 제 겪은 얘기네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왜요? 본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WPI 발상과 표현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전혜원입니다. 황상민 교수님께서 만드신 WPI 프로파일을 통해서 바라본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들이 과연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와 또 욕망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통념적으로 인식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 박사님이 즉각 대답해 주시는 코너죠.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문자가 왔는데요. 퀵문킥답 시간입니다. 먼저 5097님 만나볼까요? 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부모인 제가 나서면 욕효과가 날까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지켜봐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모님은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왕따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지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지 소극적으로 지켜봐야 될지가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보통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그렇죠. 학교 가서 다 뒤집어 놓고 막 머리 잡고 이런 일도 그렇죠. 있잖아요. 작년 10월에도 부산에서요 이렇게 또래 아이들이 왕따를 하자 자녀 왕따 시키는 친구들 있죠. 네, 가가지고 다 두드려 패버리고.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왕따 시킨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믿고 자기 아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뭐 학교 폭력이나 왕따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 구도 속에서 보게 될 때는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과의 관계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마치 경찰이나 또는 이 판사처럼 네.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 이런 판단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딱 이런 일을 겪었다. 예. 그럼 부모로서는 어떻게부터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질문 아까 답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른 걸 넘어가서 예. 아이한테 먼저 네. 우리 아이를 불러서 네. 너 지금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럼 말하기 싫어.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너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너가 진짜 힘드니? 괴로우니? 라고 엄마 그래. 그럼 뭐가 괴로우니? 어떤 일이? 그러면 누군가가 또는 학교에 있는 뭐 우리 반 애들이 나를 왕따시켜. 뭐를 가지고 너가 왕따라고 그러니? 엄마 자기들끼리 단톡방 만들고 나는 그 속에 끼워주지를 않아. 밥도 혼자 먹고 네. 나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애가 없어. 어. 너무 잘 됐다 야. 에? 왜요? 아니 단톡방에 너를 안 끼워주면 너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너가 영어 단어 외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니? 근데 그냥 괴롭혀 툭툭 치고 내 옷에다가 낙서도 하고 물도 막 넘어지는 척하면서 내 얼굴에 물도 뿌리고.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단체 그 톡방이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 데 만들어서 그 왕따 시키는 친구의 사진이나 이런 거를 웃기게 패러디도 하고 그렇죠, 욕도 하고. 그렇죠. 그게 정말 괴롭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괴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야 애들이 너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가 봐. 너 봐. 사람들이 동입의 아저씨 얼마나 그거 가지고 장난도 많이 치니. 자봐 황 박사님 그 목소리를 가지고 막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건 그거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야. 친구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를 나한테 직접 와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 나는 더 이상 엄마하고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왜? 이게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그 그렇게 아이들의 얘기해서는. 괴롭힘이나 이런 상황에 네.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자기가 왕따라고 느끼면 그게 왕따가 되지만 자기가 많은 아이들의 관심이 되고 네. 또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악플도 악플도 관심이다. 그렇죠. 악플도 관심이다. 무플보다 낫다. 저는 그 마음으로 지내게 될 때 이 왕따 문제는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저는 이슈가 근데 되는 이런 거예요. 부분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사진 가지고 돌리고 자기들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전혀 제가 반응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거, 아까 폭력을 쓰거나 그렇죠. 계속 괴롭히거나. 맞아. 그렇죠. 그건 아주 네. 간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내한테 물리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네. 그리고 그거에 적어서? 대해서 사진을 찍어 어.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요. 그걸 제출하고 나면 애들이 그 사건을 안 다음에 더 괴롭히죠. 지능적으로 괴롭히죠.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지능적으로 괴롭힐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는데 네. 그렇게 한 번 하면요. 네. 애들이 아니에요. 한 2번 정도 하면 안 하겠죠? 아니요. 한 번 할 때마다 그거를 제출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네.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라는 거죠. 날짜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 그렇죠. 아니면-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분명히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다. 네. 그러면 그거를 경찰서? 뭐 경찰서에 간다는 건 학교 같은데 폭력 그 관련된 그런 게 있죠.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센터. 학교에 이제 뭐 교육청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교육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음.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데 더 담임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담임 선생님이 벌써 학교에 그걸 보고를 알겠죠. 하거나 네. 해야 돼요. 그렇죠. 할 거예요 아마. 이제. 네,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구체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하면 아이들도 그게 얘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구나. 안 되는 애로 네. 생각을 하는 그거를 그러면 만들어야 돼. 끌려- 아주 끌려다니는 자연스러운 애가 아니고요. 왕따가 되는 거죠. 아, 그럼 1249님이 우리 딸은 교우 관계도 좋고 명랑해서 왕따 걱정을 안 했는데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그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야, 믿기지도 가해자. 않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피해자에다가 집중을 하는데 네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가해자도 집중을 해서 분명히 있으니까. 바로 그 말이 제가 아까 학교 폭력이나 왕따의 경우에 우리가 네. 가해자 피해자라는 구도로 가지고 네. 그 현상이나 사건을 보는 순간 모든 학생들을 다 잠재적인 왕따의 피해자로 만든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도 다양한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가해자 피해자 구도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각자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네.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네. 대개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가 왕따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누군가에서 가해자라고 지칭을 받게 되면 모두 다 억울한 마음이 돼버리는 것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왕따나 또는 폭력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학교 폭력이나 또는 학교에서의 가해자, 뭐 피해자, 왕따 이 문제는 보통 아이들이 자기들이 친밀하게 또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불만 이거를 스스로 자기 문제로 시키면 삼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 탓이고 또 누구 잘못이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이 자기 스트레스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그게 해소된다라고 믿을 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왕따나 그 같은 집단 내에서의 동료들에 대한 폭력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환경에서 희생자들이 되는데 그 희생자들에서 조금 더 뭐 마치 계급이 높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이런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이 고통을 주위에 있는 거죠. 사람한테 푸는 네. 전가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느끼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 마치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행동이 일어나는 게 이 집단 따돌림이나 또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동이라는 거예요.
야, 근데 얘기를 쭉 들어도 이게 바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부정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아, 그런 겁니까? 그럼요. 일단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네, 듣고 일단 노래- 다시 만나볼게요. 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쓰담쓰담 상담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0191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딸아이 머리에 핀이 없었습니다. 놀라서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달라고 해서 줬다고 합니다. 계속 물어보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여자아이 둘이서 머리핀을 주지 않으면 진짜 친구가 아니라고 압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받았을 상처, 당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찢어집니다. 어린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도 사실 유치원생이면 대화도 제 안 딸이 되는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뭘 달라고 뺏고 그럴 때 네.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는 너희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친구를 빙자해가지고 너한테 강도짓을 하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야,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너가 그냥 주지 이렇게 네. 이야기하거나 맞아요. 또는 그래 주지 마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그 일이 어떤 성향인지 특성인지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유치원이고 이 정도 어리면 뭐가 잘못되고 잘된 건지 구분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물리적으로 또 아이들이 저는 제 딸이 유치원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네. 딸이다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힘이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남자애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안 주면 때려요. 그렇죠. 힘으로 밀고 하죠, 무조건. 그렇죠. 힘으로 뺏고 그렇죠. 그러면 애가 와서 막 울어요. 저한테 아빠 그렇죠. 할 때 제가 그 아이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제 딸한테 어떻게 다독여 줘야 그렇죠. 될지 딸아이한테 그래요. 음, 그렇게 너를 밀치고 뺏는 애는 집에서 아마 부모님한테 많이 뺏고 맞고 그렇게 했을 거란다. 혼났을 것 같다. 본대로 혼났을 거다. 행동하는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걔가 참 불쌍한 애란다. 그렇다고 너가 걔한테 잘해주거나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걔가 오면 너가 피해. 아니면 걔가 너를 밀치거나 때렸을 때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해. 그리고 다음에 또 너를 밀치거나 때릴 때는 큰 소리로 외쳐.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밀쳐?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왕따가 시작되거든요. 또. 아니에요.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킬 거다, 뭐 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기 행동을 검열하고 네.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자기 삶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표현을 할 때는 한 대 더 얻어맞는 건 아닌가. 네. 이런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주제가 자녀들의 왕따 문제였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황 박사님의 핵심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박사의 심리사전 10초로 정리하는 촌철살인 한 줄. 황 박사의 심리사전. 오늘의 한마디는요. 자녀들의 왕따는 부모의 무관심의 표현이다. 공감이 확 옵니다. 네. 어떤 아이가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왕따를 당했을 때 그 부모님이 그래도 학교라도 한번 찾아와서 뭐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그 아이를 왕따시키지 않고 안 괴롭히는데 이 계속 지금 네. 이 동엽 씨는 학교를 찾아가고 유치원을 찾아가서 부모가 설쳐서 피곤해, 뭔가 피곤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학교 안 찾아가도 아이한테 네. 학교 생활이든 유치원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네. 아이 스스로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이한테 그 친구는 어떤 친구니 어떤 거니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 스스로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대처를 할 수 있을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을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한 지침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그렇죠. 네. 야, 어쨌든 네.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쉽지는 생각해 보면은 않다. 그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 주변에 생각해 보면 끌려다니는 친구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친구는 없었던 게 맞아요. 기억이 나요. 아까처럼 하라면 하고 괴롭히고 그건- 싶은데 황 박사님처럼 왜 때려? 나는 그래 내 혼자 밥 먹을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하면 막 증거 수집하고 이러면 안 괴롭히고 그 싶어요. 친구 그 못 친구는. 괴롭혀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저 그래 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를 치기도 네.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요. 예.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음.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뭐예요? 엄마 어. 딜러? 월말 시험 보면 네. 1등 하면 돼요. 아. 1등을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괴롭히지는 맞아. 않아. 그래, 쟤는 인정하게 공부 잘하는 되니까. 애니까. 예. 그렇죠. 안 건들지. 동엽 씨는 아.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는 뭐 네. 제가 보통 네. 왕따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셨군요. 네. 오늘 이제 어, 고민하는 맞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좀 위로도 되고 또 네. 해결책도 주는 그런 또 시간이었네요. 시간이 좀 짧았어요. 맞아요. 입으로 나눠서 하고 싶었는데 그러게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넓혀서 네. 우리 병영 왕따나 뭐 이런 것들까지 그거 저 할 말 얘기를- 진짜 많아요. 많아요? 그럼요. 예. 아니 언제까지 왕따 당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아. 제가 세상을 왕따 시키면서 직장 내 그런 따돌림에 그럼요. 대해서 그것도 한번, 뭐 예. 제가 평생 겪은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거로 하고 예, 오늘 저희는 스탑 상담소에서 수고해 주신 황상인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다음에 또 할게요. 새로운 주제로 만나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왕따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돼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는 친구입니다. 다가오는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윈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삶의 방식들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 WPI 발상과 표현심리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